You see, Bollinger Bands are a very powerful indicator, but most traders are using it in the wrong way. This is where I'm telling you they're using it in the wrong way because they're using it as a so-called trend fading system. What does it mean? As soon as prices move outside Bollinger Bands, you start buying because it is very likely that they're going back inside the Bollinger Bands. Yes, in a sideways market, this is a viable strategy. But you see, honestly, this is not the most powerful way to use Bollinger Bands. 볼린저 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 남자는 독일 출신 천재 트레이더 마커스 하이케터요. 마커스는 IT 기업인 IBM의 엔지니어로 시작해 현재는 락웰 트레이딩이라는 기업의 CEO이면서 무려 4번이나 베스트셀러를 저술해낸 작가이자 트레이딩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미친 자수성가 억만장자다 이 말이요. 마커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본인의 회원들에게 주가 분석 관련 및 시황 정리 등을 교육 형태로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도 1월 초 라이브 방송 도중 S&P 500의 급락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본인은 매도 포지션을 고려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공유했어. 하지만 당시 몇 년간 별탈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던 S&P 500이었기에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했는데 이후 고작 3개월 만에 약 1년간 쌓아온 상승분을 한 번에 다 뱉어내버리는 역대급 급락이 나오면서 당시 마커스의 예언이 업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폭발적인 유명세를 얻으며 그의 트레이딩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회원이 무려 30만 명에 육박했다고요. 이를 통해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신인 포브스에서 트레이딩 거인의 백만장자가 되는 3대 원칙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뷰가 실렸는데 인터뷰에서 얘기한 3대 원칙 중 하나가 마커스가 직접 고안해낸 최적화 볼린저 밴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보완한 마커스의 최적화 볼린저 밴드 사용법까지 영상에서 차례대로 보여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볼린저 밴드의 정의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쓰겠지. 볼린저 밴드는 1980년대에 미국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존 볼린저가 개발한 지표요. 볼린저 밴드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 기존의 변동성을 확인하는 도구였던 이동평균선과 엔벨로프 밴드 등은 변동성에 실시간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 변동성에 따라 밴드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실시간으로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창시자인 존 볼린저의 이름을 따서 볼린저 밴드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된 거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 그럼 볼린저 밴드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볼린저 밴드의 사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볼린저 밴드가 어떤 원리로 표기되는지 정도는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 그럼 트레이딩뷰 상단에 지표 검색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줄 거요. 테크니컬즈에 두 번째로 나오는 볼린저 밴드를 클릭해 주자고. 그럼 이렇게 차트에 볼린저 밴드가 추가가 됐는데 볼린저 밴드는 가운데 중심선과 중심선 기준 위쪽으로 상단선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선으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지표요. 이 세 개의 선이 산출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늘 얘기하지만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잖요.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게. 우선 가운데 중심선은 기본 설정이 21길이의 SMA 단순히 동평균선이고 이 단순히 동평균선에 표준편차 플러스 2의 값으로 표기되는 게 상단선, 표준편차 마이너스 2의 값으로 표기되는 게 하단선이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편차란 말 그대로 가격이 표준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수치로 표기해주는 건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규 분포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줄게. 가운데가 가장 높고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형태의 그래프이지. 이것은 곧 평균치에 가까운 값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고 평균과 멀어질수록 적게 나온다 라는 얘기요.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 남자들 평균 키가 173이라고 했을 때 그럼 대충 170에서부터 176 사이의 키를 가진 남성이 가장 많이 몰려있게 될 테고 140대의 키를 가졌다거나 2m가 넘는 키를 가진 사람은 극도의 소수 비율로 가장 적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표준편차 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평균 밖의 값이 나올 확률은 고작 4.6%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은 기본 설정이 표준편차 1로 계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이 밴드를 이탈할 확률이 고작 5% 미만, 가격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무려 95% 이상이란 이야기다 이 말이요. 이 정도면 볼린저
볼린저 밴드가 표기되는 원리까지 정확히 이해가 됐으니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는 볼린저 밴드의 가장 보편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매매법은 볼린저 밴드 상하단 밴드 매매법이요. 이 매매법은 캔들이 밴드 하단을 터치하면 현재 표준치보다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으니 곧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고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고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 현재 표준치보다 높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으니 곧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고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매매 전략인데 이러한 매매법은 영상 도입부에 마커스가 얘기했다시피 변동성이 위아래로 골고루 나오는 횡보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매매 전략일 수 있지만 추세가 한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두 번째 매매 전략으로 넘어가 보자고. 두 번째 매매법은 바로 볼린저 밴드 스퀴즈 돌파 매매법이요. 여기서 스퀴즈란 압축, 응축을 이야기하는 건데 쉽게 가격이 수렴 구간에 접어들면 변동성이 적어지게 되고 그런 변동성에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지표인 볼린저 밴드는 보다시피 자연스레 폭이 좁아지게 되는데 수렴 구간을 거쳐서 확산 구간에 왔을 때 볼린저 밴드가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응축된 힘이 확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던 아래던 추세가 터지게 되어 있어. 이때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뚫고 올라왔다면 힘의 크기와 방향이 예상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며 수렴 단계에 들어갈 때 유시힘이 지켜봐주다가 밴드가 순간적으로 확장되며 응축된 힘이 터지는 구간에서 음봉 캔들이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갔다면 그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매매 전략인 스퀴즈 돌파 매매 전략이고 세 번째 매매 전략은 더블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이요. 우선 똑같은 볼린저 밴드를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그리고 1번 볼린저 밴드에 설정으로 들어가 인풋 탭에서 표준 편차를 0.5로 변경해주고 다음 모습 탭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선의 색상을 한 가지로 통일해 줄 거예요. 나는 하얀색으로 통일을 해줬어. 다음 2번 볼린저 밴드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인풋 탭에서 표준 편차를 3으로 변경해주고 다음 모습 탭으로 들어가서 베이시스를 해제해주고 어퍼와 로어의 색상을 마찬가지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해 줄 거예요. 나는 녹색으로 통일을 해볼게.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더블 볼린저 밴드가 세팅이 완료됐어. 여기서 중심선인 20일 단순 이동 평균선과 표준 편차 0.5로 설정된 좁은 볼린저 밴드 이 구간 부근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현재 횡보하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얀색의 내부 볼린저 밴드 중 상단 밴드 위쪽에서 움직이면 상승 추세로 해석하고 반대로 하단 밴드 아래쪽에서 움직이면 하락 추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매매에 잘 활용하려면 우선 ABC 파동을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고 가야 하는데 첫 번째 변곡점을 A 그리고 두 번째를 B, 마지막 세 번째 변곡점을 C라고 부르는 거예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눌림이 발생하는 패턴인데 이때 눌림이 발생하는 C 지점의 저점은 전 저점인 A 지점보다 낮아져서는 안 돼. 패턴이 완성되고 이후 가격 움직임에서 이전 고점인 B 지점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지점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 주는 거예요. 숏 포지션은 A, B, C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다시 더블 볼린저 밴드로 돌아가서 방금 이해한 ABC 공식을 적용시켜 보자고. 우선 여기 내부 볼린저 밴드 아래 즉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해준 이 자리가 A 지점이 될 테고 내부 볼린저 밴드 위쪽에서 반등이 꺾인 지점 여기가 B 지점이 되겠지? 다음으로 다시 내부 볼린저 밴드 아래쪽으로 내려온 지점 여기가 C 지점이 됐고 전 저점인 A 지점보다 저점이 높은 상태이니 ABC 패턴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추후 정고점인 B 지점을 넘어서는 캔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 주는 거예요. 숏 포지션은 반대로 하락이 시작된 변곡점 여기가 A 지점이 될 테고 반등을 쳐올린 구간 이 지점이 B 지점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반등을 트라이 했지만 꺾인 지점 여기가 C 지점이 될 거예요. C 지점의 고점이 직전 고점인 A 지점의 고점보다 높지 않은 형태로 형성되었으니 ABC 패턴이 완성이 된 것이고 이후 전 저점인 B 지점을 넘어서는 캔들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 세 가지를 알아봤고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지. 볼린저 밴드의 기술적 한계 중 첫 번째는 대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 단점이요. 예를 들어 지금 차트처럼 추세가 한 방향으로 오랜 시간 지속될 때 볼린저 밴드의 그 어떤 매매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중간부터는 여차했다가는 대응조차 못하고 속수무책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추세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어쩌다 한번 잘못 물리면 크게 물리게 되겠지. 두 번째로는 상대적 평가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절대적 기준이
아예 없이 중심선인 이동평균선 대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만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차트에서 확인하면 언제 밴드가 좁아지게 될 건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떨 때는 밴드가 벌어지며 강하게 돌파가 나와서 롱 진입을 했더니 곧 바로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서 머지않아 밴드 폭이 좁아져 버린다거나 밴드가 확장되며 돌파가 나와서 다시 한번 롱 진입했더니 들어가자마자 또 밴드 안으로 금방 눌려버리길래 직전 거래가 생각이 나서 후다닥 손절 나갔더니 지임이 내가 손절하니까 다시 밴드를 뚫고 천정부지 솟아버리는 뭐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해봤다면 다들 왕왕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는 정확도가 높지만 현재 차트에서 실시간으로 매매에 적용할 때에는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자주 발생한다 라는 것이 볼린저 밴드의 치명적 단점이요. 그래서 마커스는 이러한 볼린저 밴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의 변동성의 절대 값을 유추할 수 있게끔 최고가, 최저가를 조합하고 거기에 ATR 수치를 결합해 볼린저 밴드가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빠르겠지? 자, 이게 바로 마커스가 개발한 최적화 볼린저 밴드로 지표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마커스 밴드요.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단순히 동평균으로 계산하지만 마커스 밴드는 N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값을 중심선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가격의 변동성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ATR을 결합해 이것이 상하단 밴드로 표기되게끔 만들어 밴드의 진폭을 확장시켰는데 여기에 앞서 설명한 더블 볼린저 밴드처럼 다른 길이의 내부 밴드를 만들어 추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 이게 말로 설명 들으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현재 차트에서 추세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볼린저 밴드와는 달리 상승 추세가 끝나고 추세가 전환될 때 내부 밴드 중 상단 밴드가 점차 희미해지며 사라지고 내부 밴드 하단 밴드가 교차로 생성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고 반대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내부 밴드 중 하단 밴드가 점차 사라지고 상단 밴드가 교차 생성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구간인 추세가 한 방향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구간에서도 하락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럼 이제 이 마커스 밴드를 매매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사실 새로 알려줄 건 크게 없고 더블 볼린저 밴드 사용법과 거의 흡사해. 가장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된 구간, 이 구간을 A 지점으로 설정하고 반등의 눌림이 발생하는 구간, 이 구간을 B 지점으로 설정하는 거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의 저점을 C 지점으로 잡아준 다음 C 지점이 A 지점보다 높게 형성됐으니 ABC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란색 내부 밴드 하단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는지 확인을 해준 뒤에 이것까지 확인이 되면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주는 거요. 마침 기존의 조건이던 B 지점의 고점까지 넘어서 준 걸 볼 수 있지. 손절가는 현재 돌파해준 파란색 하단 밴드로 잡아주고 익절은 내부 밴드 중 상단 밴드를 터치하면 익절을 진행해줄 거요. 세팅이 완료됐으니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자, 내부 밴드에 상단 밴드를 터치했지.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절반 익절을 진행해주는 거요. 나머지 절반은 외부 상단 밴드를 터치 혹은 돌파가 나오면 익절을 진행해주고 만일 진입가 부근까지 다시 떨어진다거나 혹은 내부에 파란색 하단 밴드가 다시 생성된다면 손절을 진행해줄 거요. 이해됐으면 다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보자고. 외부 밴드를 터치했으니 이 자리에서 나머지 절반도 익절해주자고. 그럼 처음 진입자리 기준으로 총 9배의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을 두 번에 걸쳐서 익절을 진행했어. 숏 포지션은 반대로 최고점 부근을 A, 하락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을 B, 되돌림이 마무리된 구간을 C 지점으로 잡아주고 C의 고점이 A의 고점보다 낮게 형성됐으니 이번에도 ABC 파동이 완성됐지? 그리고 이후에 내부 상단선을 뚫고 내려감과 동시에 직전 저점인 B지점을 돌파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할 수 있는 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손절가는 붉은색 상단선 부근으로 익절은 하단 밴드에 닿으면 1차 익절, 최하단 밴드에 닿으면 2차 익절을 진행해 볼 거요.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추후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자고. 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단선을 터치하고 올라와 줬어. 이번에도 마찬가지 절반만 익절해주고 이후 가격이 최하단선까지 내려가 줄지 다시 한번 기다려보자고. 최하단선을 돌파해줬으니 이 자리에서 나머지 절반도 익절을 진행해주자고. 숏 포지션도 5.5배에 가까운
엄청난 손익비로 거래가 마무리됐어. 그럼 여기까지 볼린저 밴드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지표가 표기되는 원리와 지표의 기본적인 사용법 3가지, 그리고 지표의 기술적 한계점과 최적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사용법까지 한 개도 빼먹지 않고 전부 보여줬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볼린저 밴드를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차례겠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트레이딩 뷰 좌측 하단에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요.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내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3만에 가까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4,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안전하게 투자들 하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눌렀다면은 이제라도 좋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린다 이 말이요.